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전자파 환경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김병찬 책임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서 주관하는 ICT 표준화 전략맵 작성에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전파 자원 그리고 환경 분야의 작성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2026년도 ICT 표준화 전략 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개요 부분, 전자파 환경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잠깐 드리고, 다음 전자파 환경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표준화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자파 환경 분과에서 세운 표준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작성된 표준화의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아이템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 선정된 항목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표준화를 완성을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인데요. 전자파 환경 분야를 아마 생소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자파 환경 분야, 특히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EMC, 그리고 EMF, 마지막으로 EMP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EMC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 전자, 통신 기기들이 있을 텐데요. 그 기기들 간에 서로가 이제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EMF 분야는 EMC가 무선 기기들 간에 어떤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EMF 분야는 기기와 사람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사용되는 다양한 무선 기기와 무선 설비, 뭐 이동통신 기지국이라든지 뭐 라디오 송신소 이런 것들이죠. 그런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가 사람한테 인체한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분야가 EMF입니다. 그리고 EMP는 여기서 P라는 의미가 펄스라는 의미인데요. 고출력의 전자파 위협으로부터 전기, 전자, 통신 시스템을 보호하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EMP 분야입니다. 그래서 EMP 분야를 보면은요, 복합 환경,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5G, 6G, 뭐 4G, LTE 이런 다양한 전파 환경에서 기기들 간에 문제 없이 잘 동작을 하는지를 보는 EMC 평가, 그리고 뭐 각각의 제품들에 관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기 간의 상호 영향을 평가도 합니다만은 각각의 기기들 간에도 어떤 강한 내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 이런 평가를 위해서 뭐 측정하는 설비를 만들다든지, 그리고 기술, 표준 기술 또는 측정 기술을 만드는 분야가 되겠고요. EMF는 무선국, 이동통신기지국, 그리고 AEM, 라디오 송신소, 그다음에 TV 송신소 등 이런 무선국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가 인체의 사람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서 사용되는 인체, 뭐 무선 기기, 휴대전화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다양한 전파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생활 환경에서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을 평가하는 부분도 EMF에서 연구되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MP를 보시면은 군사적인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어, 강력한 고출력의 전자파를 발사함으로써 어떤 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어 시설의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설 내에 구비되어 있는 다양한 또 설비 기기들의 EMP에 관한 내성은 어떤 건지를 평가하는 분야가 EMP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자파 평가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기에 걸친 비전과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2028년까지의 또 표준화 목표를 설정을 한 것인데요. 비전으로는 초공간 전자파 환경 기술에 선도하겠다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초공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G, 5G까지는 이제 지상에서 어떤 통신이 이루어지는데요. 6G, 지금 연구되고 있는 6G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지상을 벗어나서 공중,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우주 공간을 포함해서 공간까지도 통신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28년까지 중기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2026년도에는 EMC 분야에 있어서 지금 성수 기술로 접어들고 있는 5G 서비스에 관한 이제 광대역 전자파 환경 특성을 보는 분야하고 EMP에 있어서는 전자파 세기를 예측하고 어느 지역의 전자파가 어떤 세기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또는 표준화를 위한 요구 사항을 정립하는 것을 26년까지의 표준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7년에 접어들면은 프리 6G, 6G 서비스 또는 기술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에 미리 신호를 모델링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파 예측 또는 모니터링 기술에 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MP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방사 보호 소자 평가를 위한 평가 기술 연구 또는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8년도에는 6G 서비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고 보고 광대역 전자파 환경 특성을 보는 분야 그리고 역시 6G 서비스가 어느 정도 몇 년 후에 본격화된다는 예상을 하고 전자파 예측 모니터링 기술을 연구를 해서 국제 표준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MP 분야에는 방호 시설 27년까지가 소자에 관한 것이었다면 28년도에는 시설에 관한 취약성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선 비전과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추진 전략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추진 전략의 큰 목표는 신기술 선점을 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우선 EMC 분야의 추진 전략은 광대역, 주파수가 상당히 넓은 대역에서 어떤 통신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런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를 하기 위한
기술 연구와 표준화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고요. 특히 중점 항목으로는 5G, 6G, 이용 환경별 광대역 내선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항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품 군별, 다양한 기기들이 있을 텐데요. 제품 군별로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 기술 표준을 만들겠다. 그 다음으로는 EMF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시될 미래의 전자파 환경에서 전자파 세계를 예측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술 표준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추진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항목은 6G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내외 환경에서의 전자파 모니터링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EMP 분야에 있어서는 초연결 사회 기반시설, 통신을 위한 기반시설을 고출력의 전자파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중점 항목으로는 비핵 EMP, 방호 소자, 성능 평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표준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중점 표준화 항목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표에 보시는 바처럼 EMC 분야를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기술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을 합니다. 그 로드맵이 차세대 통신, 복합 기기에 대한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이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요. 그 전략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5G, 6G 이용 환경별 광대역 방사 내성 기준 표준, 그리고 제품 군별 평가 기술 표준이 도출이 되었고요. EMP 분야에 있어서 로드맵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6G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그리고 5G 전자파 모니터링 사례 기술, 그리고 AM 방송국 주변 자기장 평가 기술을 로드맵으로 중장기적으로 표준화를 추진을 해야 될 아이템으로 잡았고, 그 로드맵을 구현을 하기 위한 다양한 표준화 항목이 전략 맵에 이제 포함이 되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6G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가이드라인, 그리고 신뢰도 시험 가이드 등 있고요. 그리고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모니터링 사례 기술에 있어서도 세 가지 정도, 그리고 AM 방송국 주변 자기장 평가 기술에 있어서도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추진할 전략 맵은 AM 송신국에 연관되는 표준 기술은 중점 항목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6G나 또는 5G 서비스에 관한 전자파 활용도가 훨씬 높고 그리고 급하게 빠르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EMP 분야에 있어서는 비핵 EMP 위협에 대한 보호 소자 성능 평가 기술이라는 중장기 로드맵을 구현을 했고, 이 중장기적인 표준 로드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핵 EMP 방호 소자 성능 평가 기술을 2026년도에 전략 맵의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026년도에 추진할
전략 맵의 중점 표준화 항목은 로드맵을 기반으로 필요에 의해서 또는 시급성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분야, 전자파, 환경, 연구 또는 표준 분야에 있어서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 분야, EMC, EMF, EMP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국제 수준과의 어떤 수준 차이 이런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준화의 진행 속도라든가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자료에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신기술 선점 전략으로 표현된 중점 표준화 기술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EMC 분야의 5G, 6G 이용 환경별 방사 내성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EMP 분야로서 실내외 환경 전자파 모니터링 측정 기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세 번째가 EMP 분야의 방사성, EMP 방호 소자 성능 평가 기술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런 항목들은 신기술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진을 하되 지금의 우리 수준은 표준화의 역량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 표준의 성숙도를 봤을 때도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선점을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시장 지속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EMF 분야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가이드라인 표준 기술이라면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표준의 어떤 제정의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러냐 이제 표준화 역량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역량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참여를 해서 지속적인 연구 또는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중점 표준화 항목별 EMC, EMF 그리고 EMP 이제 추진 전략을 구체화를 시켜서 도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EMC 분야는 앞선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바 신기술 선점 또는 신기술 협력 분야가 공존합니다. 표준화와 기술 개발을 병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먼저 EMC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곳은 IEC TC77이라는 곳입니다. IEC는 국제 전기 전자 엔지니어링 협회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는 이동통신 어떤 세대별 광대역 전자파 평가를 위한 시험 신호를 만든다거나 방사 내성 기준 참조용 환경 등급 및 내성 기준 레벨을 정의하는 등 표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TTA 주관으로 전파 자원 프로젝트 그룹이라든지 IEC-TC77 전문위원회, 보통은 대응위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국내 산업 연구계의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을 제정한다거나 그다음에 국제 표준화에 대응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나 연구기관, 대학에서 표준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또 활발한 논의, 협업을 통해서 국내외 표준 기구 활동을
통해서 중점 표준화 항목을 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으로는 EMF 분야입니다. 시장 지속 그리고 신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역시 표준화와 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 표준화 부분에 있어서 EMF 분야는 ITU-T SG5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자파 노출량, 전자파 세기 예측을 하기 위한 어떤 입력 데이터셋 구조를 만든다거나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을 하면 예측률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런 예측 모델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 및 실제 사용 예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 제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에서는 TTA 전파자원 프로젝트 그룹을 주축으로 국내 표준을 제정하고 ITU-T에서 만들어진 국제 표준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부합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의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에서 연구자들이 참여를 그다음으로는 EMF 분야인데요. 역시 신기술 선정 그리고 표준화 기술 개발을 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표준화는 IEC하고 ITU-T에서 활발하게 표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연구자들도 역시 EMF 기술기준위원회라든지 TTA의 전파자원 프로젝트 그룹 그리고 IEC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기관, 기업, 그리고 연구소,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국제 표준화에 대한 국내 대응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6년도 전략 맵에 관한 전파 좌우 환경 분야, 전자파 환경에 관한 전략 맵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ICT 표준화 전략 맵과 연구 개발을 연계를 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R&D 사업의 일원으로서 표준을 개발하면 성과로 인정되게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ICT 표준화 전략은 국가 R&D 사업의 표준 성과 창출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ICT 표준화 전략 맵 전파 자원 환경 분야, 특히 전자파 환경 분야의 표준화 맵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